이제 함수를 두 번을 호출을 했어요. 이걸 호출이라고 했다 그랬죠. 호출을 하면은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자,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냐면, 자, 프린트 리스트 호출하면은 이렇게 슝 가서 이때 괄호 안에 들어있던 값을 가지고요, 여기다 넣어줘요. 그리고 이거 실행을 하겠죠. 자, 요거랑 요거 실행하겠죠, 코드를. 자, 그래서 이 포문이 다 끝났어요. 자, 끝났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 끝난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 코드가 실행된 거는 여기서 호출을 했기 때문에 실행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가 할 일을 다 끝내고 나면 다시 여기로 가야 돼요. 왜냐면 밑에 또 할 일이 남았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를 프린트, 자, 그냥 뭐 AA 이렇게 아무거나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자, 1, 2, 3, 4, 5 나오고 AA가 나온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뭐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실행을 하고, 그죠? 요거 끝나고 나면 요거 실행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함수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원래는 이제 프로그램이 위에서 아래로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흘러갔는데, 그죠? 얘는 뭐예요? 갑자기 여기로 가서 코드를 실행하죠. 함수를 처음 배우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스럽거나 좀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원래 사람도 글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 더 편한 방법인데,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함수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거 실행을 했더니 이게 실행이 된다라는 거. 위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끝나면은 요건 또 실행을 했었잖아요. 아까 함수 호출하기 전에. 그러니까 요거 실행하면 안 되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코드의 실행 순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요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1, 2, 3, 4, 5 나오고 AA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함수가 자기 할 일 다 하면, 그렇죠? 거기서 프로그램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자기 자신이 호출했던, 자기 자신을 호출했던 부분으로 돌아와가지고 프로그램이 그 이후부터 또 다시 명령을 실행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세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return이라고 해요. 되돌아간다. 맞죠? 자, 해서 함수가 자기 할 일 다 끝나면 어떻게 해라? 아직 프로그램이 안 끝났으니까, 그죠? 함수 호출했던 부분으로 돌아가서 나머지를 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return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다 작성하고 나면 맨 끝에 이렇게 return해서 돌아가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안 적으셔도 돼요. 왜냐면 저절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굳이 이제 딱히 적을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안 적어도 맨 끝에 다 도달하면 이제 return이라는 걸 만나서 되돌아가요. 어디로? 자신을 호출했던 여기로 돌아가서, 그죠? 그 다음 명령을 또 실행을 합니다. 자, 순서 이해되셨죠? 자, 이 return 같은 경우는 만나면 그 즉시 돌아가라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return을 이제 여기에다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실행된다? print list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점프해서 이거 실행하려고 하겠죠. 실행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돌아가래요, 그죠? 그럼 다시 이리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 밑에 건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return의 의미는 또 뭐다? 함수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밑에 코드가 몇 줄이 있건 간에 return을 만나는 순간 함수는 종료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실행을 하겠죠. 자, 그래서 return은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만약 이렇게 넣으면은
이거는 또 어떻게 작동할까요? 여기서 함수를 호출을 하면 이렇게 쭉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포문이니까 리스트 파람 리스트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넣으면 담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뭔가 실행하려고 했는데 리턴 하래요. 그죠? 리턴하면 어디로 간다? 함수가 끝나고 여기로 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해볼까요? 이게 딱 AA에 요거 하나만 나올 거예요. 그죠? 얘는 출력이 안 됐죠. 왜냐면 리턴 만나서 종료해가지고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리턴은 함수 내부에서 함수를 종료하는 의미로 쓰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이 프로그램 실행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주는 주체가 이제 여기서 일 다 마쳤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제 나머지를 실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자, 리턴까지 일단 알아봤고요. 매개 변수로는 여러 개 올 수도 있고 일반 값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리스트 값이 올 수도 있고 그죠? 제한 없이 어떤 값이든 또 이렇게 넘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 또 중요한 게 이 리턴이거든요. 리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리턴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처음 함수를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함수는 리턴을 해야만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가장 단순한 예로 제가 원의 넓이를 구해 볼게요. 원의 넓이는 이렇게 구합니다.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1592 뭐 이런 식인데 딱 3.14까지만 할게요. 파이 값이에요. 원주율. 자, 뭐 이런 거 뭐 저는 모르는데요. 뭐 몰라도 됩니다. 저도 찾아서 알았어요. 네이버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반지름 그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이제 알게 됐다 쳐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다양한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반지름이 5인 원의 넓이, 반지름이 10의 10인 원의 넓이, 반지름이 3인 원의 넓이. 다양한 원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됐죠. 왜냐면 공식을 아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5 프린트해서 5 곱하기 3.14 자, 여기는 뭐 10 곱하기 10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그래서 이렇게 원의 넓이를 구했어요. 자, 근데 이제 요 수식이 결국은 항상 똑같이 쓰일 테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함수로 좀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반지름 하나 싹 넘기면은 바로 원의 넓이가 구해져서 나오는 그런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서클 에어리어 정도로 이름을 지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선 반지름이 이제 R 라디우스 곱하기 R 곱하기 3.14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R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왜냐면 우리가 반지름 5, 10, 3
계속 바뀌잖아요. 원하는 반지름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로 만든 거고요. 결정할 수 없는 변수 값은 우리가 이 괄호에다가 매개 변수로 만들어 놓고 이 함수를 사용하는 쪽에서 넣어주는 걸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렇게 반지름, 다시 원의 넓이를 구하는 함수를 이제 만들었고요. 우리는 이제 요거 대신 뭐 쓰면 된다? 서클 에어리어에다가 반지름만 넘기면 되는 거죠.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10, 여기도 3. 자, 결과는 똑같이 나오죠. 훨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싶냐면 반지름이 4인 원의 넓이에다가 2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이 5인 원의 넓이의 절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자, 2배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2배 해야지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일단 요거부터가 말이 안 되죠. 이게 딱 이렇게만 결정이 돼 있어야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요거 하나 구하겠다고 식을 바꿔버리면 다른 데서 쓰던 게 다 망가지잖아요. 그죠? 다른 데서 이거 원의 넓이 구하는 걸로 쓰고 있었는데 얘네들도 덩달아서 넓이의 2배가 되어서 나와버리는 그런 게 되죠. 그런 결과가 돼버리니까 당연히 여기에다 곱하기 2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디에 2를 곱해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4라는 반지름을 가진 원의 넓이를 구했으면, 그렇죠? 요 결과값에다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함수로부터 4를 넘겨가지고 함수가 계산해서 나온 결과값 있죠. 그 결과값에다가 2배를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다른 애들 원의 넓이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딱 여기에다가만은 2개만 할 수 있죠. 2배만.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볼까요? 이렇게 실행하는 순간 에러 납니다. 여기 18번째 지금 문제 있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라인 18. 요 코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int랑 non 타입이랑은 계산이 안 된다 이래요. 요게 int인 건 이제 우리가 알죠. 숫자. 그렇다라는 건 이제 얘가 non이라는 얘기거든요. non 타입이래요. non.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non이 뭐냐? 자, non이라는 값이 있어요. 파이썬에. 그냥 이렇게 씁니다. non. 자, 요거는 값이 없음을 의미해요. 값이 없음을 표현하는 파이썬 키워드입니다. 값이 없음을 의미하는 값. 뭔가 좀 말이 이상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곱하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값이 아니기 때문에. 값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circle area라는 함수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거는 요 수식으로 도출된 하나의 값이 필요한 거죠. 결과값.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프린트랑 헷갈리시는데, 자, 프린트는 이렇게 함수가 이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값을 어디에? 이 터미널에다가
터미널에다가 보여주는 게, 넘겨주는 게 프린트고요. 우리는 여기에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이 결과값이 어디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가 호출된 부분에 남길 바라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프린트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 결과값을, 자, 함수가 끝나면 아까 리턴한다 그랬죠? 리턴하면 여기로 돌아간다 그랬죠? 자신은 호출한 부분으로. 그죠? 자, 그래서 리턴을 할 때 리턴 옆에다가 요거를 적어주시면 돌아갈 때 요 값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이 값이 여기에 남게 돼요. 만약에 뭐 3을 넘겼다. 뭐 3 곱하기 3에서 50.24가 여기 이렇게 띡 남게 돼요. 50.24 이렇게. 아까 리턴에서 값을 따로 이렇게 넣지 않았을 때는 여기에 넌 이렇게 나왔을 텐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의 끝에 리턴을 직접 명시를 하시면서 옆에다 값을 하나 적어주시면 리턴을 할 때 이 값을 가지고 리턴한다. 그래서 이렇게 남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결과가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프린트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50.24를 2배 하면 100.48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헷갈려 하지 말고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따로 뭔가 계산해서 값을 구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여기서 사라집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뭐 여기서는 계산도 안 되고 여기서는 출력도 안 되고. 그죠? 자, 그래서 함수 안에서 여러분들 어떤 값을 구했으면은 이제 이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 값을 어디에 보낼지. 그래서 이 나온 값을 이 터미널 콘솔에다가 보이게 하고 싶으면은 프린트에다가 이걸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 함수를 사용한 쪽 있죠. 함수를 호출한 쪽. 그죠? 이쪽에서도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함수를 호출했을 거 아니에요. 함수를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쪽에다가 넘기고 싶으면은 리턴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왜냐면 리턴 자체가 함수에서 일 다 하고 일로 돌아가는 거니까.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요거 들고 가라 이거예요. 이 결과값.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함수가 값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돼요. 서클 에어리어에다가 5를 넣으면 반지름이 5인 원의 넓이가 구해지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2를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뭐 78.5였던 것 같은데 잘 나눠진 것 같죠? 자, 해서 정리하자면 이제 리턴, 뭐 반환이라고도 합니다. 한국말로. 자, 반환은 함수의 결과값을 받아서 2차 작업을 하기 위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함수가 값으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이 함수 호출 있죠?
이게 값으로 바뀝니다. 리턴 값으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실행될 때는 뭐 78.5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요게 계산돼 가지고 프린트에 의해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턴을 하지 않으시면은 함수에서 나온 결과물을 2차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함수가 결과 값을 주면 우리가 이제 그걸 손에 쥐고 그걸로 이제 뭔가 또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리턴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그래서 함수는 이제 뭐라고 보시면 돼요? 입력값이 있고요. 그 입력값이 함수로부터 뭔가 처리된 다음에 그 처리된 결과값이 이제 출력되는 거죠. 이렇게 생겼어요. 함수는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수학에서도. 여기가 인풋 입력이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정의를 할 거예요. 그죠? 처리된 다음에 이렇게 출력이 나오겠죠. 그죠?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떠올리실 때 가장 함수를 비슷하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자판기예요. 자판기. 자판기 함수예요. 자, 자판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1000원을 넣고 2번 버튼을 누르면 콜라가 나오고, 만약 돈을 1000원을 넣고 2번이 아니라 이제 1을 넣으면 사이다가 나오고, 만약 1000원을 넣고 3을 넣는데 이거 1000원보다 더 비싼 음료수 같은 경우는 안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뭘 넣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거, 이런 걸 이제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자판기가 함수랑 가장 유사하고요. 그래서 이거 자판기 한번 같이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 연습할 수 있는 문제 드려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자, 자판기. 자판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밴딩 머신이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음료수 목록을 우리가 이제 정해야 되는데 비버리지스라고 할게요. 사이다, 콜라, 커피, 그리고 뭐 생수. 자, 그리고 이제 각 음료수에는 가격이 있으니까요. 가격. 자, 순서대로 똑같이 사이다는 제일 앞에. 사이다를 1000원이라고 하고요. 콜라 1200원, 커피는 800원, 생수 700원. 자,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자판기 안에 음료수 집어넣어 놓고요. 자, 그리고 이런 거 뭐 자판기에 뭐 넣어야 됩니까? 자판기에는 이제 두 개의 입력값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자판기를 딱 이용할 거예요. 그럼 돈부터 넣죠. 그죠? 그래서 인풋 머니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돈 넣고 돈만 넣는다고 해서 이렇게 음료가 나오진 않죠. 내가 뭘 먹고 싶은지를 정하잖아요.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인풋을 넣으면, 돈을 넣으면 일단 여러분들 자판기 딱 돈 넣으면은 투입 금액 얼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넘버에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버튼을. 그러면은 여기에 버튼에 대한 어떤 값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하나 꺼내가시면 됩니다. 이 번호에 맞게. 자, 그래서 요건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넘버는 숫자로 들어올 건데 아마 인덱스로 제가 이제 넣어줄 거예요. 사이다는 0번, 콜라는 1번, 커피는 2번, 생수는 3번. 자, 그럼 일단 이 현재 투입 금액에 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가격도 우리가 이 음료수 배치를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가격도 요걸로 가격도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프라이시스에 해당 번호에 우리가 선택한 번호에 가격을 가져와라. 그래서 우리가 만약 넘버에다가 1을 넣었다라고 하면은 1200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음료수 값이 인풋 우리가 투입한 금액보다 크면 어떻게 해요?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잔액이 부족하니까 돈을 더 넣으라고 하든가. 어쨌든 여기서 더 진행하면 안 되죠. 리턴해서 종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인풋머니가 내가 선택한 가격보다 더 많이 있으면은 음료수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이 비버리지스에서 뽑아가지고요. 요거를 리턴을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밴딩 머신. 지금 이제 우리가 자판기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 아직 자판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밴딩 머신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거고요. 뭐 여기다가 1000원 넣고 자, 0번 이렇게 넣으면은 근데 이제 0번이 무슨 음료수인지 모르잖아요. 여기다 일단 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000원이랑 0번이라는 버튼 금액 두 개를 넣으면 이제 얘는 뭔가가 튀어나오겠죠? 뭐 사이다든 콜라든 커피든 생수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렇게 출력을 해도 되는데, 프린트로 출력을 해도 되는데, 저는 리절트라고 해서 이렇게 변수에 담아 볼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턴을 하면은 이 함수가 이 값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죠? 만약 0이니까 사이다를 우리가 딱 뽑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바뀌겠죠, 사이다로. 그래서 이 변수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사이다라는 값이. 그 다음에 이 리절트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뽑을 수가 있고요. 자, 1000원 넣고 콜라 뽑으려고 하면 안 나오겠죠? 잔액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한 넌이 나왔죠. 넌은 뭐다? 없는 거다. 결과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3번 하면 이제 생수가 나올 거고요. 자, 여기다가 뭐 이런 것도 하나 해주면 좋겠죠. 음료수 뽑고 나면 이제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잔액은 얼마예요? 원래 투입한 돈에서 음료수의 가격 빼면 되죠, 이거. 그래서 생수를 뽑았으니까 700원짜리 잔액이 300원 남은 거죠.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자판기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